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지난 주말 열린 7차 촛불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00만의 인파가 모였는데요. 여전히 식지 않는 민심과 향후 정국에 대해서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상일 전 대변인이시죠. 새누리당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이제 뭐 지역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고. 네, 지역이 뭐 어디? 용인 정 예. 지역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께 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네.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하기 바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 촛불 그 집회가 7차례 열렸잖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면. 예,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이 성숙함, 네. 정말 위대함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네. 머슴이 아니고 주인이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 네. 그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을 때는 국민들은 언제든지 골기할 수 있다. 네. 이거를 정말 실감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맹자의 민심의 바다는 배를 박근혜 정부를 띄웠죠. 2012년에. 네. 그러나 민심의 바다는 또 배를 언제든지 엎을 수 있다. 전복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줬고 네. 시민혁명, 명예혁명 네. 이런 표현에 걸맞을 정도의 어떤 성숙성을 보여줬다. 결국은 앞으로 정치하는 모든 이들은 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보고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일 의원님, 이번에 탄핵소추안에 보면 234표가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표 분석을 할 때 약 20표 정도의 친박계 표가 찬성을 던졌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저도 사실은 네. 한 220표 정도, 네. 비박계가 한 40여 명이라고 치면 많아야 220표 정도 나올 걸로 봤는데, 네. 훨씬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친박계에서 한 20명 이상 네.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거는 의원들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인연이 있죠. 새누리당 특히 네. 저희들이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호소하고 다녔던 네. 상황인데, 네. 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내용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차례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냉철하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대통령을 만든 그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괴감, 배신감 같은 걸 많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안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을 때 네.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국민들은 훨씬 더 분노했지만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고 또 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그런 외침을 새누리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런 많은 찬성표가 나왔다고 당내 봅니다. 권력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220표 아래로 내려왔다면 네. 이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가 거 봐라. 우리 당내 다수는 아직도 친박임이 확인됐다. 그리고 이 찬성표를 던진 비박계, 비주류 이분들은 네. 배신의 정치를 한 거 아니냐 이래서 굉장히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결국은 찬성표가 최소한 62표가 나왔던 거죠. 글쎄 말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네. 그러면 거의 128석 중에 절반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세력 구도가 팽팽해졌고 오히려 지금 반대표 최경환 의원이 이제 퇴장을 했기 때문에 네. 56명의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과 최경환 의원까지 합치면 57명 정도. 네. 지금 친박의 확실한 친박임이 확인됐는데 그 세력이 팽팽해졌는데 이 결과로 지금 오늘 또 새누리당은 집안 싸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인 가결표가 나왔는데 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이 모습 보이고 이 개파를 떠나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쇄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씩 다시 쌓아갈 건가에 대한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서로 내 탓을 하고 있거든요. 남의 탓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새누리당 이게 기대할 수가 없구나. 이상일 이런 의원께서 생각이 보실 때는 듭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새누리당은 이 국민들이 원하는 네. 어떤 도덕적 가치, 예, 이 또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했다고 자성을 하고 네. 새누리당은 일단은 해체를 해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해체하고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한 560억에 관한 뭐 자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속지 않은 의미에서 국가에 헌납하고 무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말 도덕성을 회복을 해서 정말 우리 국민이 다수가 그래도 보수 우파의 건전한 합리적인 정당이 나오길 바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사퇴 안 기대에 하잖아요. 부응을 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인데요. 이정현 대표가 네. 이 문제가 이제 최순실 씨 문제가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날 뭐 사과 내용은 매우 미흡했지만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에 이제 문제가 되는 수석들 교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부가 그때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갖고 물러나 줬다면 그렇죠. 새누리당은 예. 쇄신 작업에 진직 들어가서 일부 인사들이 탈당할 일도 없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도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은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정현 대표가 그동안 민생을 위한 노력은 과거부터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비우고 책임을 느껴서 자리를 비워줘야 쇄신이 들어올 수 그런데 있다고 말이죠, 봅니다. 의원님, 만약에 진짜 지도부가 사퇴를 안 한다 그러면 네. 비주류는 나가야 됩니까? 분당에서 다른 당을 차려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비주류 내부에서도 좀 엇갈리는 것 네.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었는데 네.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이제 네. 가까운 분들은 이정현 이분이 물러날 가능성이 없다. 예, 그러니 우리가 떠나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아닙니다. 가까운 분들은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고 0.1%의 가능성마저도 없다면 그때 가서 떠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 아직은 탈당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계속 친박 지도부를 압박을 할 거고 그 유승민 쇄신 노력을 의원이 할 얘기하는 것 최선의 같아요. 노력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네. 새누리당을 완전히 황골 탈퇴시키겠다 이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아무리 황골 탈퇴를 시켜도 국민의 신뢰가 네. 저희들이 상실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국민의 신뢰라는 건 어떤 거울의 유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리에 금이 가면 아무리 붙여도 그 흔적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갈아 끼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해체를 하되 의연하게 질서 있게 하고 다시 무에서 새로운 창조와 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친박의 상당수가 아직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박 지도부가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부 세력은 이탈해서 아마 다른 정당을 차릴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저 새누리당은 그대로 남아서 뭐 이름을 바꾸든지 리모델링 할지 몰라도 그 남은 새누리당, 외소화된 새누리당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을지 의문이고 이제 대선이 뭐 내년 상반기 안에 그게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네, 같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그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낸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보수의 분열로 인해서 오히려 새누리당에 있는 계신 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께서 원하는 열려 있고 합리적이고 따뜻한 중도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이 도덕성 회복 노력부터 하는 그럼 이런 반기문 모습을 해야 총장이 이제 되겠죠. 귀국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비박계에서도 상당히 뭐 연결하려고 그러는가요? 예, 같이 이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비박이고 친박이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여권의 그러니까 후보가 없으니까. 네, 친박에서도 그래요? 반 총장이 새누리당으로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비박은 비박대로 뭐 네. 비박의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뭐 당은 떠났지만 남경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지지율이 현재 미미한 상황이니까
반기문 총장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네. 양쪽 다 현재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죠. 반기문 총장은 뭐 대선에 출마하실지 또 뭐 하신다면 어느 쪽을 어떻게 선택할지 할지. 우리는 아직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에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책임을 느끼고 네.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다시 거듭나는 노력을 하는 게 알겠습니다. 우선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황 총리 대행의 내각이라고 불러야죠. 네네.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뭐. 예, 할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 최순실 씨 문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행정부가 완전히 마비 상태에 있었고 네. 국정이 표류하고 또 우리는 국회는 국회대로 뭐 퇴진이다 탄핵이다 이런 국면을 거쳐오면서 민생이다 경제다 챙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할 일이 많고 가장 중요한 건 민생과 경제 살리는 겁니다. 안보 튼튼히 하고 예. 이 일은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비록 야당이 뭐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네. 있지만 야당도 큰 책임 의식을 가지고 황교안 체제가 안정적으로 지금 국정 마비 현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야당이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끌어줄 건 끌어주고 이런 노력을 했으면 그러면은 좋겠다는 지금 거죠. 이제 그 야당에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는 황 네. 대행이 받겠죠? 그거를 안 받을 수는 없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게 그리고, 되면은 네.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네네네.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일 정보 기술 협정 문제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죠. 네. 예, 지금 현재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는 다 잘못된 것이니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네. 이 기준은 저는 국가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국정교과서의 문제는 네. 좀 열려있는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는요? 박근혜 정부가.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나온 국정화된 교과서는 제가 보기에는 자학사관을 어느 정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측면을 네.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또 확인이 됐고 하니 네. 이런 걸 고쳐가면서 우리 학교 자율에 맡기는 거죠. 국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대로 그걸 하든지 검정은 검정대로 하든지. 학교에서 알아서 어떤 해라. 교과서를 선택할지. 다만 오류가 확인된 국정교과서 내용은 수정이 되고 네. 또 일부 좀 관점에 문제가 된 내용도 수정할 네. 수 있으면 수정해서 시장에 내놓고 시장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사드 배치 사드 문제. 같은 네. 경우는 지금 미국이 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사드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네. 중국 언론은 사드도 탄핵하라고 썼습니다. 그래요. 중국 입장이 반영된 건데 물론 그 틈바구니에 끼인 우리 입장이 네. 상당히 곤란스럽긴 하지만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그 장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미 미국과 이야기가 끝난 상황인데 아무리 황교안 대행 체제가 들어서고 사실은 힘이 빠졌다 하더라도 네. 야당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더라도 이거를 만약에 없는 걸로 할 경우에는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네. 설명을 하고 이 미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을 위협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명백한데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는 유성일 노력이 의원님 필요하다. 말씀은 국정교과서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사드 배치 문제는 좀 일관성이 인기 있게 필요하다.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요. 개헌 문제가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 문제. 개헌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요? 왜냐하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하자 한참 그랬었죠. 전에 그 개헌 이야기 했을 때는 네. 어떤 정략성, 의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네.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는데 네. 지금 뭐 대통령은 이제 탄핵을 당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정말 87년 체제의 한계를 네. 많이 우리들이 느끼고 있고 네. 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역대 모든 대통령이 임기 말에 결국 권력형 비리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는데 그리고 국민이 결국은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어떤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출구를 그게 열어야 어떻게 되겠다. 될지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나 네. 민주당에서 개헌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이 개헌 논의는 분명히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노력을 하지 네.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개헌 논의가 큰 이슈로 제기가 된다면 네. 이 정치권의 어떤 정계 재편에 하나의 동력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죠? 대권 예. 주자들 중에서도. 그럼 이분들이 개헌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논의로 해서 어떤 연대를 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게 정치적 연대로 네.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개헌하지 말자고 하는 분들은 네. 결국은 구체제를 옹호하는 구세력이 아니냐. 근데 문재인 전 대표는 헌법이 무슨 죄냐, 사람이 죄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헌 공방은 앞으로도 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군요. 여러 가지로 우리 이상일 의원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